나는 진짜 장기 투자자로서 오래 가지고 있어서 크게 벌 수 있는 데면 좋겠다. 서울에 뭐라도 하나 사놓고 싶다.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네. 정말로 말리고 싶습니다. 예. 장기 투자라는 개념을 잘 이해하지 못해서 그래서 그런 생각으로 투자를 하겠다는 건 절대 말리고 싶습니다. 지나가다가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막 그 동네 사는 동네 근처에 정말 오래된 빌라촌 이렇게 있으면 네. 내가 지금 저기를 실거주할 수는 없지만 저기를 사놓고 오래오래 기다리면 뭐 내 자식은 나중에 저거를 아파트로 바꿔서 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단타로 보는 투자 말고요. 정말 5년, 10년, 15년, 20년을 보는 걸 가정으로 하고 서울 안에서 지금 어디를 좀 보면 좋겠다 좀 찝어주시면은 많은 분들 도움 받으실 것 같아요. 나는 진짜 장기 투자자로서 그냥 이제 뭐 진짜 상속해줘도 좋고 증여해줘도 좋으니까 오래 가지고 있어서 크게 벌 수 있는 데면 좋겠다. 그리고 그러려면 서울에 뭐라도 하나 사놓고 싶다.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예. 정말로 말리고 싶습니다. 예. 이게 왜 그러냐면요. 네. 그거를 굉장히 장기 투자라는 개념을 잘 이해하지 못해서 그런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은 시장이 막 다 오르니까 결국은 오를 거다라는 믿음을 굉장히 굳게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서울에 이런 거 내가 봐도 장기라도 좋으니까 이런 걸 갖고 있으면 결국 좋아지겠지 라는 믿음을 갖기 때문에 괜찮게 느껴져요. 그러나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나 지금처럼 이렇게 계속 올라가는 게 아니라 계속 하락을 한다든지 계속 움직임이 없다든지 이런 세월에 돌입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사놨던 것들은 믿음이 완전히 제로가 돼버립니다. 전혀 믿음을 유지할 수 없어요. 절대로.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손해보고 팔거나 아니면 그 애물단지로 평생 괴롭다 이런 식의 시간들을 보내기 되게 쉬워요. 절대 그건 장기 투자에 대한 걸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장기 투자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평균적으로 자산이 상승하는 속도가 이렇게 있다고 해보세요. 이러면은 이 최소한 평균적인 속도나 평균적인 상승률 있잖아요. 그거와는 비슷하게 가는 대상을 골라야 돼요. 일단 비슷하게 가면서 나중에 한 방에 치고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어야 되는데 비슷하게도 안 가면서 하잖아요. 그러면 매우 큰 고통을 겪습니다. 그 믿음이 다 없어져요. 그래서 그런 거는 장기 투자가 아니라 그냥 본의 아닌 장기 투자가 되는 거죠. 나중에 팔지도 못하고 이렇게 되니까 이제 굉장히 큰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 같은 때 생각했던 그런 아주 원대한 꿈을 끝까지 절대 못 지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생각으로 투자를 하겠다는 건 절대 말리고 싶습니다. 안 돼요. 그런 건요. 네. 예. 과거에 김사부님이 남들이 아파트를 투자할 때 빌라 투자를 권하셔서 좀 많은 분들에게 돈을 벌어준 그런 또 경험이 있었잖아요. 그때 빌라 투자를 권했던 논리는 어땠습니까? 그렇죠. 그때는 사실은 제가 제 입으로 좀 이런 얘기하기 좀 민망하긴 합니다만은 지금 돌이켜봐서 참 전설적인 거를 제가 했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랬냐면은 그때는 저는 이제 시장을 어떻게 봤었냐면은 이제 서울은 이제 딱 누가 잘 공부를 해보면 느껴지는 건데 빈 땅이 별로 없잖아요. 그 당시에만 해도 빈 땅이 별로 없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서울이 없어지거나 뭐 다른 데로 대체되진 가능성은 없는데 빈 땅이 없는데 어떻게 할 거냔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 재개발밖에 없잖아요. 여기 있는 거를 다시 개발하는 방법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재건축이라는 개념은 조금 생기기 시작했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재건축이라는 개념도 잘 모르고 있었었는데 아파트의 대지 지분을 왜 보는 거야? 뭐 이러는 질문을 하고 뭐 이러던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재건축이라는 개념도 겨우 생기기 시작했는데 재개발이라는 개념은 더 이해를 못했죠. 그런데 뭐 이렇게 재개발으로 구역 지정된 데만이 아니더라도 빌라라는 곳도 빌라들이 막 모여 있는 경우도 그것도 결국은 여기가 다 재개발을 될 수밖에 없다. 장기적으로는. 근데 아까 제가 그렇다고 해서 장기적으로 투자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거는 왜 투자할 수 있었냐면은 안 올랐으니까. 하나도 안 오른 거예요. 하나도 안 오르고 땅값보다도 더 싸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런 거죠. 그 땅을 사가지고 건축을 해도 다 싸. 이 정도로 싸게 이제 형성이. 왜냐하면 빌라 가격은 계속 떨어진다고만 알고 있고 떨어져 왔으니까요. 또 그러다 보니까 땅값보다도 싼 거예요. 그 땅을 한 평을 사는 값보다 싸. 그러니까 제가 메리트가 있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지금 빌라는 많이 오른 상태인 거죠. 지금은 이제 이미 그런 개념들을 다 알아서 일단 빌라 주인이 그렇게 싸게 팔질 않죠. 다 아니까.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서울에 어떤 빌라를 사둔다 하더라도 그렇게 좋은 성적을 내기는 쉽지 않다 이런 얘기죠. 그렇다면 그거를 그대로 이제 대입을 하자면은 어쨌든 지금은 또 그렇게 보통 사람들이 모르고 있지만 어떤 이제 그런 나중에 그런 큰 가치를 발현할 게 뭔지를 좀 연구해 보려고 하는 노력이 좀 필요하겠죠. 그래도 지금 상대적으로 저평가를 받고 있는 뭐 이런 거에 대한 좀 인사이트 뭐 좀 그거는 공유 가능하세요? 간단하게 그냥 말씀드리면요. 네. 저는 뭐 서울 쪽에서는 지금 좋게 보고 있는 데가 일단 강서구고요. 가장 대표적 마곡 때문에 그렇고요. 얼마 전에도 이제 계속 뭐 마곡에 어제 마곡에 84형이 뭐 18억 찍었다고 했나? 뭐 이렇게 나오고 뭐 이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마곡은 굉장히 가치 있게 보는 게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는 일자리의 핵심이 지금 종로 광화문 쪽과 강남이라 이렇게 네. 딱 양분돼 있잖아요. 거기에 그거와 거의 맞먹을 만한 게 마곡에 생긴 거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그 위력은 매우 크다고 봐요. 그러니까 원래 위례를 만들었을 때, 위례 신도시를 만들었을 때 위례도 그런 막강한 파워를 갖지 않았을까? 강남권이니까. 네. 그렇게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위례는 별로 그렇게 영향력이 없었거든요. 그건 왜 그러냐면 같은 일자리가 같이 만들어지질 않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약했고 뭐 물론 동부지검 같은 것도 이렇게 이전하고 뭐 이런 네. 건 있었지만 그래도 기업들이 많이 들어오는 거에 비해서 매우 약했던 거죠. 근데 그런 거에 비해서 마곡은 아직도 지금 빈 땅에 다 기업들이 들어오도록 다 예정이 돼 있단 말이죠. 다 들어온 것도 아니고. 그러면 지금도 그런데 계속 기업이 들어오면 얼마나 많은 고용을 창출할 거냐 이거죠. 게다가 강서는 강남 같은 그 정도의 대접을 못 받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마곡 관련된 주변 그렇다면 서울에서는 이제 강서구니까 강서구를 좀 관심 깊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강동구 반대로 이제 강동구는 끝과 끝이네요. 그렇죠. 그건 이제 강동구는 아무래도 이제 강남의 힘이 계속 미쳐가고 있는, 그러니까 뻗어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게다가 9호선 연장이 있잖아요. 9호선이 또 강남이랑 직통으로 연결되고 또 미사 그리고 저쪽 어디야 저기 남양주 쪽까지 이렇게 가는 그런 거로 예정이 되기 때문에 강동 거의 이제 지금 뭐 이미 뭐 강남 사구라는 말이 계속 나왔었잖아요. 거기에 이제 편입되는 그런 수준으로 가서 여전히 조금 기대해 볼 만하고 강북에서 제일 기대하고 있는 데는 이제 마포예요. 마포는 물론 지금 뭐 상계동 쪽 뭐 이런 데도 뭐 창계동, 창계 뭐 이런 데들도 지금 뭐 새로운 데들이 막 만들어지고 있다. 뭐 그리고 재건축도 막 열풍을 불고 이러는데 사실은 좀 그런 쪽보다는 역시 강북에서 가장 강력한 곳은 이제 학군이니까 마포가 이제 가장 학군이 만들어지고 있는 네.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강북은 마포를 중심으로 해서 학군의 강세로 해서 모여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이 세 군데를 서울 쪽에서는 투자성으로는 뭐 굉장히 괜찮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용산 주변에 뭐 개발 많이 다 되고 한남 이태원까지 되면은 여기는 이 강남의 가장 고점과 비교해서 한 어느 정도까지 올라갈 것인가. 일단 이거 좀 궁금하고요. 또 일자리 하면 또 지금 또 판교가 있잖아요. 판교. 근데 판교는 또 서울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제 점점 이제 부여 축이 이제 경부 축다 내려오는 그런 걸 봤을 때 이 판교는 이 서울의 어디랑 비교를 하면 적절한 같은 급지냐 이런 것도 사람들이 많이 궁금해하더라고요. 일단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요. 그러니까 용산이나 이제 한남 쪽 그런 개발에 대해서는 사실은 조금 회의적이긴 해요. 왜 그러냐면은 일단 가정을 그대로 한다면 그 말은 맞아요. 지금 왜냐하면 이제 한남 저기 만들어진 데들 있잖아요. 이런 데들이 워낙 고급 아파트라서 강남이랑 비교가 안 될 정도잖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그런 것들이 강남처럼 대규모로 다 개발이 돼야 되는데 그 대규모로 다 개발되는 날은 도대체 언제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별 아파트로 비교해 보자면은 당연히 한남 같은데 더 고급 아파트들이 지어지고 그럴 거라고는 보여져요. 그러나 이런 것들이 다 개발이 돼가지고 강남보다 전체적으로 비교해 봤을 때 야 강남보다 한남이 한 수 위네 라고 보여지는 세월은 매우 오래 걸릴 거라고 보여져요. 그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뭐 그런 게 큰 의미가 있을 것 같지는 않군요. 그런 걸 예측하는 게 별 의미가 있을 것 같지는 않고요. 두 번째 질문하시는 그 판교 쪽은 당연히 이제 그건 뭐 제 책에도 나와 있고요. 판교를 굉장히 주목해서 봐라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제가 볼 때는 판교는
그러니까 강남의 한 90% 정도 선까지는 간다라고 그렇군요. 보여져요. 예, 더 갈 수도 있다고 보여져요. 한 95% 정도 그래요? 선까지도 간다고 보여져요. 높게 평가를 예, 예, 예. 그리고 사실 판교랑 뭐 사실 분당은 뭐 판교가 분당구 판교동이니까요. 이 기존에 있던 그 분당 구축이랑 이렇게 거의 붙어 있는 동판교는 그렇죠. 예, 같이 예, 있는데 그렇죠. 분당도 지금보다 좀 밸류를 더 줄 여지도 있습니까? 아, 그것 좀 근데요. 달라요? 그것도 있어요. 있기는 한데요. 이제 분당은 제일 또 문제가 뭐냐면은 역시 아까도 제가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부동산이라는 건 항상 실수요를 중심으로 봐야 되거든요. 실수요가 뭐를 선호하나를 잘 봐야 되는데 실수요 선호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 분당은 가장 큰 문제가 신축이 없잖아요. 예, 이게 이제 제일 큰 단점이에요. 그럼 이제 물론 분당의 대형들은 괜찮아요. 이제 구축이라도 워낙 집이 크니까 뭐 잘 꾸며놓고 살면 얼마든지 사는데 지장은 없는데 그렇지 않은 데들은 뭔가 개발을 해야 되거든요. 재건축이든 리모델링을 네. 해야 되는데 뭐 말만 무성하게 나오지 실제로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많고 그죠. 예, 그래서 사실 신축이 빨리빨리 공급이 안 돼서 그러면 구축이라는 거에 대한 디스카운트를 해줘야 되는데 그 디스카운트와 분당의 이제 분당이라는 지역 자체의 그런 그 업그레이드랑 이제 같이 이제 잘 이제 생각을 해줘야 되는데 평가를 해줘야 되는데 조금 뭐 하여간 구축이라는 거에 대한 디스카운트가 조금 더 크지 않겠냐 이렇게 보여져요. 그러니까 그 말의 의미는 뭐냐면 이미 그러니까 분당이 판교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좋을 거다라고 하는 거는 가격이 많이 평가가 돼 있어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로는 더 높게 평가해 주기는 조금 쉽지 않지 않을까 그렇군요. 이렇게 보여져요. 좀 더 여쭤봐도 돼요? 아, 예, 예, 네. 예. 아직은 여기 없습니다만 이제 여기 곧 생기는 서판교 네, 예, 거기는 예. 이제 동판교보다 좀 싸죠. 그리고 예, 예. 요새 참 핫한 그 대장동 예. 남판교라고 불리는 예, 예. 거기는 예. 좀 더 지나면 어떤 평가를 받을지 부동산 측면에서만 예, 궁금하네요. 아니 좋아요, 아주 좋죠. 예, 좋게 평가받을 수 있죠. 예, 서판교는 일단 아주 상당히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고 있는 데고요. 예, 서판교는 뭐 그거 말고도 조금 더 추가로 얘기하자 아파트 말고도요. 서판교는 그 상권도 굉장히 기대되는 곳이에요. 그래요? 예. 그래서 그러니까 서판교역이 만들어지게 되면 상권도 매우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는 곳이고요. 서판교에 상권이 있습니까? 아, 예. 아니, 그렇죠. 있어요. 거기 있는데 상권이 있는데, 이제 상권은 또 어떻게 변하냐면, 이제 이미 그런 거에 이제 다 이제 모델이 나왔는데, 요즘 젊은 사람들은 옛날 같이 이렇게 상가 건물 있잖아요. 그런데 들어가서 돈을 소비하지 않아요, 잘. 예. 다 스트리트형. 예. 그러니까 홍대, 성수동. 이런 데들 상가를 가지, 이런 데들 가게를 들어가지, 이렇게 상가 쭉 만들었고 1층 뭐 2층 뭐 3층 뭐 이런 거 선호하지 않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상권이 발달되는 데는 그렇게 스트리트형으로 돼 있는 곳만 상권이 발달돼요. 근데 그런 곳이 지금 중심 판교에는 없어요. 그런 데가 그 카페거리라고 해서 저 밑으로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역과 너무 거리가 멀어요. 그런데 서판교가 생기면은 거기는 그 뒤쪽에 그 상가주택으로 변형할 수 있는 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데들이 이제 변할 가능성이 있죠. 그렇군요. 상가주택으로. 그래서 상권으로도 좀 기대되는 곳이에요. 예. 대장동도 좋아지는 대장동도 이제 좋긴 한데 대장동은 조금 이제 당연히 이제 서판교가 이제 만들어지게 되면 교통이 조금 더 좋아지고 이제 좋아지니까 좋고 판교가 이제 뭐 커지니까 좋긴 해요. 근데 이제 거기는 아무래도 이제 교통 이제 그 출입로들이 많지 않아서 그런 데서는 조금 한계는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서울 안에서는 뭐 강서, 강동, 마포 뭐 이런 정도 찍어주셨는데 예. 수도권 전역에서 인천까지 넓혀보면은 조금 관심을 가질 만한 곳도 좀 가이드라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제가 볼 때는 제일 기대해 볼 만한 데는 일단은 인천 재개발 사업 시행 인가 난 것들. 사업 시행 인가까지는 최소한 난 거. 그 전에 건 절대 보지 않는 게 좋아요. 인천이 굉장히 넓지 않습니까? 예, 넓죠. 다 괜찮습니까? 예. 그래도 하여간 사업 시행인가 난 거. 그러니까 왜냐하면 쉽게 말해서 인천이 수원보다 못할 일이 잘 없거든요. 사실은 다 따지고 보면은. 근데 이제 인천이 수원보다 왜냐하면 서울에 진입하는 입지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는 수원보다 게다가 교통이라든지 다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원보다 디스카운트가 되어 있던 이유는
사실은 이제 수원이 강남에서 좀 가깝고 네. 예, 강남 진입이 더 좋기 때문에 수원이 조금 더 빨리 올라갔거든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강서 쪽이 이제 점점 더 좋아지고 이런 걸 감안해 보면은 인천에서 서울 진입하는 게 더 빠르거든요, 사실은. 예, 서울만으로 보자면은. 그리고 이제 인천이 그동안 이제 굉장히 낙후돼 있는 데들이 많이 있어서 그랬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사라지게 되면 인천의 가치는 최소한 수원 정도 가치는 할 거다라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인천의 사업 시행인가 난 것들의 재개발들은 네. 뭐 관심 있게 볼 만하다. 뭐 두 번째로는 아까 제가 수원 또 얘기했는데 수원에는 수원도 여전히 관심 대상이에요. 근데 수원도 뭘 봐야 되냐면 수원은 이제 재건축 가능성 있는 거. 근데 이제 재건축 가능성이 있는데 재건축은 조금 재개발이랑 틀린 게 재건축 가능성이 있는 것들은 조금 사업 초기 또는 사업이 시작이 안 된 거를 관심을 가지셔도 사실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재건축은 그래도 꾸준히 가거든요. 재개발이랑 건 많이 틀려요. 예, 그렇기 때문에 사업 초기에 있는 재건축도 볼만하다. 예, 그런 데들이 이제 덜 올랐으니까. 네. 그래서 수원에는 사업 초기에 있는 재건축 같은 데에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고 보여지고 그냥 준신축 중에서 관심을 가져볼 만한 데는 김포. 김포? 아까 김포. 그러니까는 마곡의 영향이 있기 때문에 김포의 준신축. 왜냐하면 신축은 너무 비싸니까 신축 좋은지는 다 알잖아요. 예. 근데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이제 한 준신축 정도까지도 봐도 괜찮겠다. 뭐 한 10년 전으로. 네. 이런 거 정도가 김포. 그리고 고양시에는 사실은 준신축이 잘 없어요. 예, 일산도 거의 다 없잖아요. 그런데 덕양구 뭐 이런 데쯤으로 오면은 준신축이 좀 보이거든요. 네. 이런 데 준신축은 괜찮을 수 있겠다. 요 정도 보고 있어요. 주택 마련 주식 대박 매불이 하나면 오케이입니다. 매불이 구독 누르시면 부자 됩니다. 좋아요 누르시면 더 부자 됩니다.